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일단 어제 경기들은 다 적중을 했어요. 케이크, 하나원 큐, 김밥, 오바도 적중을 했고, 한국전력, 저희 삼성화재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아무리 홈 승률이 좋아도 최근 경기력으로 따지면 이 난쟁이들, GS칼텍스와 삼성화재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요스바니와 GJ 실버가 있는 강력한 용병이 있긴 있지만 높이가 안 돼. 한전한테 3대0으로 개떡 발렸잖아. 제가 어제 한전 마인까지도 가고 싶다고 얘기했죠. 2.43배당. 그것도 들어왔고. 정관장과 페퍼 이 경기는 뭐 몇 점 났어? 3대1이 나와도 언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예, 어제 페퍼 1세트 4세트에서 무너지면서 3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고도 165점 이 경기도 언더 나왔고. 자, 토리노의 승리. 이번에 겨울에 영입을 한 선수들 두 놈이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토리노의 승리 배당 대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인까지 해줬고, 브레멘도 프렌을 추천을 했고, 인터밀란도 마인을 추천을 했고, 리옹과 니스 경기도 얘기를 했죠. 2위와 13위의 대결인데 13위가 정배다. 하지만 리옹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2.44배당 1대0 승리. 하나 다 정경기 다 맞췄는데 딱 하나 틀린 게 아인토벤의 이 마인이었는데 이 햄무가 났어요. 헤라클레스가 퇴장당했는데도, 와, 헤라클레스는 대단합니다. 퇴장을 당했는데도 템백을 쓰는 아주 기가 막힌 팀. 아인토벤 주구장창, 예, 그냥 밀기만 밀고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2대0으로 끝났고, 이거 하나 말고 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자, 오늘 경기 한번 가봅시다. 오늘 경기는 딱 세 박스로 나눴어요. 세 폴더 세 박스로. 슈팅 39개 때렸는데 두 골. 오늘은 국내 한 박스, 해외 축구 승으로 한 박스, 오바로 한 박스. 딱 짧고 굵게 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을 일찍 했냐면 가게 알바가 없어요. 알바가 없습니다. 방송 빨리 끝내고 또 가게 가봐야 돼서. 드디어 클린스만이 경질이 됐죠.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속이 시원해요. 속이 시원하고. 야, 지금 이강인 때문에 KT가 난리네. 이강인이 KT 모델인데 지금 KT 불매운동 들어가고 SK로 다 바꾼다고 하고, 지금 KT도 이강인 뭐 그런 배너 같은 것도 내렸다고 하고, 후폭풍이 너무나 크네요.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광고에서 이강인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어린 놈의 새끼들이 이제 똥오줌 못 가리고 까불다가, 세상이 이렇게 무섭구나. 주댕이도 잘 눌리고 몸가짐도 잘해야 되겠다. 박지성과 손흥민이 왜 이렇게 롱런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강인이가 조금 느꼈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이 아프죠. 괘씸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 놈의 새끼가 세상 물정 모르고 까불었다가 뒤지게 한번 세상에 혼을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이 씨발놈의 새끼가 음바페랑 친하다고 흥민이를 무시하면 안 되지. 예? 흥민이는 지금 뭐 국가적인 영웅인데, 그리고 흥민이가 만약에 국가적인 영웅이고 뭐 축구를 잘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손흥민은 전 세계적으로 인성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정말 그런 나라를 위해 그렇게 희생을 하는 그런 선배고 주장인데, 이게 어린 놈의 새끼들, 설령우랑 그 새끼들, 그 전날 흥민이 손가락 부러뜨린 다음에 셋이 안쪽으로 앉아가지고 설령우랑 이강인이랑 누구야? 정우영인가? 셋이서 뭐 물병 던져있고 새우기 놀이나 하고 있고, 이게 뭐야, 이 새끼들. 아무 생각이 없어. 초등학생들, 운동한 새끼들은 대부분 대가리가 똥이야. 이 씨발 새끼들. 다는 아니겠지만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러지? 외국에 살아서 그런가? 뭐 흥민이 외국에 안 살았나? 응? 둘 다 어렸을 때 외국 나가고 산 건데. 좀 이번에는 정신 좀 차리고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클린스만 감독 이 새끼는 끝까지 선수들 탓하는 것도 진짜 못났다. 그 새끼 이렇게 하면은 걔도 그게 똑같아. 나이 먹어도 똑같아. 철없는 건 똑같아. 그렇게 하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감독 인생에서 어느 팀이 데려가겠어요.
미국에서도 그 지랄 했지. 한국에서도 이 지랄 했지. 헤르타 베를린에서도 3개월 하다가 페이스북으로 나 안 한다 그러고. 진짜 철없는 거는 나 60 먹고 70 먹건 철없는 건 똑같나 봐. 그죠?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면 예절 교육 잘 시킬 텐데. 누구 아버지? 강인이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에요? 이재영, 이대영 자매처럼 될 것 같은데요, 강인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지가 처사를 앞으로, 제 생각에는 진짜 현명한 놈이라고 하면은, 진짜 뭐, 영상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진심으로 이제 좀 사과, 대국민 사과, 그 다음에 흥민이 형한테도 직접 뭐 찾아가서 사과하고,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반전을 할 수 있어. 그래도, 그래. 이 새끼 이번에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대로 가만히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음, 자기가 직접 해결하려고 한대요. 와, 다행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도 좀 한 번은 꺾일 거예요. 예. 그 애가, 이 새끼 어리잖아. 나이가 뭐 3, 40대도 아니고 20대 초반이니까 어리니까, 에이, 어린놈이 실수했겠지라고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 직접 사과하면.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제도 그 정몽규 회장 브리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나 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다음 차기 감독과 상의해가지고, 소집을 안 하는 방법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직접적인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뭐 이거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영광이나 뭐 이천수나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음 그런 축구 선수들 간에도 막 그 같은 팀끼리도 불화가 많이 일어난대. 뭐 김영광은 허정무 감독한테 골키퍼 장갑 던졌잖아. 그래서 안 뽑히긴 했지만. 응? 그런 불화들이 있긴 있어. 근데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다음에 하루 지났는데도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말이 많긴 많았지. 그 다음에 지가 사과를 하려면은 지가 직접 사과를 해야지. 변호 대리인을 통해서, 변호사 통해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지. 예전에 기성용도 니들이 뛰던 거 하더니 어른 되었어. 기성용은 결혼을 해가지고 좀 철이 든 것 같기도 하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일단 축구 경기들이 간만에 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특히 뭐, 분데스리가랑 프리미어 리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둘이 안 싸우면 다행이야 보죠. 그것도 지금, 와, 그럼 시청률 대박이겠는데? 한 50% 나오지 않을까? 진짜? 근데 예능하면 또 예능한다고 또 지랄할 거야, 아마 국민들이. 어? 훈이 웅이 봐봐. 예능한 좀만 못하면 저 새끼들이 연습 안 하고 예능하니까 저지랄한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잠깐만 그래도 호주 축구 안 해요. 호주 축구는 안 합니다. 호주 축구 안 해요. 저는 호주 축구는 몰라 오바 정도로 한두 경기는 보고 있긴 한데 오늘 뭐 국내 경기 그냥 딱 선택과 집중 잘해갖고 하면 먹지 않을까요? 요즘 국내 경기가 제일 쉽잖아. 제가 어제도 슈퍼컵을 뭐 프리뷰는 할 텐데 배팅 할 거예요? 노션님 뭐 가야 돼요? 비셀고베와 가와사키. 지난 시즌에 J리그 우승팀 비셀고베와 그다음에 1학배 우승팀 가와사키 슈퍼컵 누구 어디 가야 돼요? 가와사키 조금 돌아온 것 같긴 해요. 산동 상대로 경기한 거 보니까 뭐 이번에 에리슨도 새로 영입했는데 얘도 골 넣고 베테랑 공수 이에나가도 득점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저도 오바 정도만 보이긴 하는데 이 경기는 배팅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자,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오사카 유야가 돌아오면서 이제 팀을 확 이끌면서 뭐 야마구치도 있고 부토 요시노리도 있고 베테랑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저는 이 경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맞아. 어제 그 라스에 떴죠. 일본 2부 리그가 이제 배트맨에 올라온다고 하죠. 2부 리그. 2부 리그도 한번 봐야지 뭐. 2부 리그 같은 경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좀 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정도 지나면은 진짜 압도적으로 치고 올라오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한 세네 팀만 봐가지고 세네 팀만 보고 하위 두세 팀만 봐가지고 반꿀을 가냐 아니면 얘네 뭐 신앙을 가냐 그렇게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반퍼레오도 그렇고 항상 그 압도적이더라고 이 부리그는 상위권 두세 팀이. 예. 뭐 그런 시간 좀 공부해 봐야죠. 시작하면 공부해 봐야 되고. 오늘도 좋아 보이는 경기가 분석을 하면 항상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아. 뭘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뭘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눈에 들어온 것들은 쭉쭉쭉쭉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볼게요. 5시에 일어났더니 졸려 죽겠다. 인터밀란 너무 시원하게 이겨갖고 짜증나더라. 자, 고베와 가와사키는 뭐 이 경기는 저는 뭐 승부패 다 나올 것 같은데 이 경기는 오바 쪽도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는 가와사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경기는 여러분들 리그 시작을 했는데도 그래서 몇 라운드가 지났는데도 우리가 분석을 해도 잘 못 맞추는데 이런 인아웃이 이제 선수들이 인아웃이 있었는데 배팅을 뭐 강등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돈 1,000원도 너무 큰 돈인데, 큰 돈은 아니지, 1,000원. 예. 거기다가 배팅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갈 것만 가요, 갈 것만. 어제 봐봐, 저렇게 하나 이렇게 오버 한 전승 딱 갈 것만 가면 다 먹잖아. 그저께도 딱 갈 것만 가서 먹고. 그래서 한 3배 넘기고, 뭐, 3, 4배 만들면 되지 뭐. 똥배 4, 5폴도 만들었고, 3, 4배 만들지 말고. 자, 첫 번째 경기부터 갑시다. 자, BNK 선과 신한의 대결. 자, 지난 경기 KB한테 분전을 하면서 뭐 잘 비비다가 8점 차로 패배를 한 썸이죠, 썸. 예. 이 경기는 뭐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자, 신한은행을 3연승 달리다가 최근에 삼성생명하고 김밥하고 하나원큐한테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신한이다. 자, 일단은 신한은행이 동기부여는 있죠. 지금 5위가 신한은행이고 4위가 하나원큐인데 두 팀의 게임 차는 2게임 차예요. 신한은행의 남은 게임은 5게임이에요. 그 중에 하나원큐와의 경기도 맞대결도 한 경기 있어요. 그래서 4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오늘 상대하는 썸 상대로 신한은행은 3승 2패로 신한이 우세하죠. 네, 우세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맞붙으면 일단은 좀 특이사항은 득점이 많이 났어요. 지금 기준점이 131.5가 나왔는데 올 시즌 맞대결 5경기 중에 4경기는 오늘 기준점을 다 뛰어넘었다. 최저 득점이 126점이었다. 나머지 4경기는 133, 139, 147, 163. 왜 그래요? 둘 다 수비가 헐겁죠. 둘 다 수비가 헐겁고. 자, 일단 동기부여 쪽에서는 신한은행이 앞서죠. 근데 어제 하나원큐의 동기부여가 있고 김밥이 동기부여가 없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민이 썸이랑 붙어 그러면 져줄 수 있어. 그때 국민이 이제 선수들 빼서 썸의 연패를 끊어주면서 뭐 지들도 체력 안배하고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큐가 동기부여가 있는 상태여서 신한은행하고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민이 그거를 힘을 빼면서 져주면은 그것도 욕을 먹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상도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국민은행이 승리를 거두면서 뭐 막판에 전력을 다했던 부분인데 오늘 이 경기는 일단 저는 신한 쪽으로 볼게요. 최근 3연패를 당하고 있긴 있지만 썸이 지금 좋지 않은 부분 한별이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소희의 야투율이 떨어져 있다. 지지난 경기는 3점슛 7개 던져서 한 개도 성공 못한 이소희고 지난 경기는 오반칙 퇴장을 당하고 동기부여가 사라지니까 저는 이 경기 신한 보겠습니다. 신한 보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오바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다음 경기. 자, 우리카드와 대한항공의 대결.
노잼님, 근데 궁금한 게 노잼님은 제 방송에만 들어와요? 아니면 다른 방송도 들어가요? 노잼님이 제 방송에서 개근상 줘야 되는데. 하긴 퀵뷰를 몇백 개를 줬으니까 내가. 다른 방송도 어디 방송 가시나? 노잼님도 하여튼 많이 아는데 항상 오셔가지고. 전원 배터신가?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4연승의 두 팀의 대결입니다. 우리 카드도 4연승, 다른 방송 보긴 하는데 많이는 안 봐요. 둘 다 4연승. 이 두 팀의 공통점, 1위 싸움을 하고 있다. 두 번째, 4연승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용병이 없는 양 팀의 대결이다. 그죠? 용병이 없어요. 우리 카드도 일단은 국내 파들로 하니까 괜찮아요. 최근에 경기력이 좋더라고. 좋아요. 근데 대한항공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좋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은 용병이 있어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용병이 있어요. 공격 1위에 용병이 있어요. 그죠? 임동혁이 있죠. 아, 임동혁은 진짜 잘하더라. 어떻게 막어? 저는 근데 그 임스반이에요.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그 리베로 자리를 제외하고는 어 리베로 일단 대한항공의 정성민이 부상당했죠. 그래서 오은열이 이제 리베로로 뛰는데 리베로 자리를 제외하고는 전 대한항공이 밀리는 포지션이 전혀 없다고 보여져요. 음. 이거는 뭐 1위 싸움이기도 하고 국내 파들로에서의 진수를 누가 뭐 보여주냐 그 차이인데 저는 이 경기 대한항공이 오늘 이 경기는 지금 우카가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1점 차인데 우카가 한 경기 덜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둬야지 진짜 1위지. 어, 오늘 뭐 2점이나 1점이나 이렇게 나눠 갖는다는 것도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 경기 대한항공으로 볼게요. 저는 아무리 봐도 포지션별 매치업에서 밀리는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우카가 블로킹 1위긴 하지만 예. 저는 이 경기 항공 승하고 마인까지도 보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한점 마인 2.33배당 추천을 했는데 오늘도 항공 마인도 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일반 승배당 1.5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 자, 다음 경기 현대건설과 도공의 대결. 자, 이 경기는 현대건설이 마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흥국생명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면서 1점 차이로 쫓기고 있죠.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본 빼고에서 탈락을 했고, 자, 올 시즌 맞대결은 모두 현건이 승리를 했는데, 한 경기가 3대0, 나머지 세 경기는 3대1이라는 경기가 나왔죠. 자, 지난 경기에서 현대건설이 흥국한테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 경기에서는 위파이 시통이 결장을 했는데, 위파이가 진짜 없는 게 커 보였어. 그죠? 이파이가 없는 게 진짜 커 보였어. 그러니까 김주영이나 뭐 이런 놈들이 나와가지고 이파이의 그 빈자리를 메우지를 못했어요. 메우지 못했는데, 일단 정지윤하고 김주영이 좀 불안해. 리시브가 좀 불안해요. 그리고 정지윤은 지난 경기에서 공격 성공률도 9%였어. 양효진도 20%였고. 그날 윌로우 존슨한테 완전히 윌로우 존슨의 에너지 레벨에 떡실시는 당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는 현대건설이 2점을 가져가도 안 돼요. 흥국생명의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 지금 1점 차인데, 2점을 가져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도공 상대로는 이런 배윤아를, 도공의 핵심은 배윤아잖아요. 배윤아인데, 현건의 이 블로킹 라인, 이다현하고 양효진의 블로킹 라인에서는 중앙 미들 블로커 라인 싸움에서 배윤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이렇게 4경기 했는데 풀세트도 단 한 번도 없고
3대0, 3대1, 3대1, 3대1로 현대건설이 승리를 거둔 부분. 여기는 홈구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경기는 저는 현건 쪽으로 보겠습니다. 현건 마인까지. 근데 언더 가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데, 거시기 하죠. 근데 이 경기는 좀 희한한 게, 기준점이 174.5는 너무 낮죠. 그래서 이게 좀 오바로 꼬시는 느낌이 있지 않나요? 현대건설이, 봅시다. 근데 얘는 너무 이게 배우나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현대건설이 3대 0으로 셧아웃 승리를 거두는데 25대 17, 25대 18, 25대 12였어. 또 그전 경기도 3대 1이었는데 3대 1인데 그 도공이 패한 3세트는 20점 넘긴 경기가 없어요. 그전 경기는 186점이 나오고. 근데 지금 위파이 시통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대건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점수를 가져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예, 이건 현금 마이너스만 갈게요. 현금 마이너스. 간다면 그럼 저는 오버 가겠습니다. 오버. 자, 축구로 넘어갑시다. 축구도 오늘 재밌는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브랜트포트와 리버풀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최근에 토트넘하고 맨시티한테는 패배를 당했지만 울버햄튼한테 2대 0으로 승리를 거둔 브랜트포트. 일단 아이반 토니가 징계에서 복귀를 하면서 득점포를 가동하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 네르고르도 골을 넣으면서 레글론도 새로 합류를 했고 무파이의 폼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고더스나 위사나 국대 차출해서 다 합류를 한 브랜트포트고. 자, 리버풀은 지난 경기 버니를 잡으면서 1위를 달리고 있긴 있는데 아직 이거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 순위가 1위 리버풀부터 5위 에스턴 빌라까지 8점 차인데 1, 2, 3위가 기가 막히죠. 54점, 52점, 52점이야.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근데 맨시티가 지금 한 경기 덜 치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지금 1점 앞선다고 보면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자, 리버풀 봅시다. 근데 오늘 결장자가 누구 있어요? 리버풀의 결장자. 모하메드 살라가 못 나오고 발목 부상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소보슬라이가 못 나오죠. 일단 저는 리버풀에서 뭐 물론 그 스쿼드 뎁스가 워낙 두텁긴 하지만 메갈리스트하고 소보슬라이가 있는 중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놈이 없다. 하지만 또 고무적인 거는 누네즈나 뭐 조타나 디아스의 최근 이 경기력 살라가 없는 와중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부분은 뭐 긍정적인 요소긴 한데 자, 이 두 팀의 맞대결이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앞서고 있긴 있지만 이 3승은 모두 리버풀의 홈 얀필드에서 펼쳐졌던 경기고 1승 1무는 브랜트포트가 홈에서 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 1승 1무를 거둘 때 브랜트포트는 3골씩 넣었다. 뭐 이거는 뭐 지난 과거의 상성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리버풀이 쉽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뭐 토니도 복귀하고 그냥 고도스나 위사도 다 그 국대에서 합류를 하고 살라하고 소보슬라이가 없는 리버풀 승 오바예요. 오바는 좋아 보이는데 오바는 좋아 보여요. 브랜드포트가 이 정도 선수들이 다 합류를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리버풀 상대로 골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리버풀 알리선 골키퍼도 없죠. 이 경기는 저는 그닥 리버풀 승은 그렇게 썩 땡기진 않네요. 배당 대비.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의 대결 배당 1.34배당.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가야 돼요? 라스팔마스. 와, 어마무시한 팀이죠. 지금 승격 팀의 놈임에도 불구하고 8위를 달리고 있다. 홈에서도 승리가 많고 원정에서도 승리가 많은 팀. 지난 경기 홈에서도 발렌시아를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라스팔마스 괜찮습니다. 조직력이 괜찮아요. 뭐 하달이나 마빈박이나 카르도나나 좋은 자원들도 굉장히 많고 지난 11월 맞대결에서는 라스팔마스 홈이었지만 2대 1로 승리를 거뒀어요. 라스팔마스 무시하면 안 되는 팀이긴 한데 여기는 어디예요? 메트로폴리타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이에요. 꼬마가 올 시즌 홈에서 성적이 어떻게 돼요? 11승 1무입니다.
12경기에서 11승 1무, 2.3득점에 1.07점으로 1패도 없는 꼬마의 홈구장. 지금 꼬마는 똥줄 탔죠. 최근에 빌바오하고 세비야한테 연달아 패배를 당하면서 4위까지 떨어졌는데 바셀한테 밀렸어요. 그리고 5위 빌바오하고도 지금 2점 차이로 쫓기고 있어서 챔스권에서도 위험한 순위다. 저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은 그냥 극강이에요. 가져가야죠. 승을 갈까 마인을 가져가야 될까 고민이긴 한데 라스 무서워서 마인은 못 가겠어. 자, 나폴리와 제노와의 대결. 지난 경기에서 AC 밀란을 상대로 오시멘을 제외하고 앙기사, 로보트카, 시메오네, 라스파돌이 다 출전을 해갖고 땅골로 졌죠. 1대0으로. 오늘 경기에서 오시멘이 출전을 하긴 하는데 제노아가 조금 무섭긴 무서워. 왜냐면 지난 경기 아탈란테 4대1로 대패를 당하긴 했는데 그 전에 8경기에서는 무패였습니다. 무패. 그 다음에 제노아가 조금 거시기한 게 수비가 굉장히 좋아요. 리그 30실점으로 AS 로마하고 실점이 똑같아요. 총 실점이. 공격력은 물론 24경기에서 25득점으로 그지 같긴 하지만. 그래서 오시멘이 오늘 출전을 한다 그러면 나폴리가 풀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지만 이 경기도 배당 대비 그렇게 썩 나폴리가 이겨도 1점 차? 햄무? 뭐야 깜짝이야. 자, 다음 경기. 자, 볼프스부르크와 도르트문트의 대결. 자, 도르트문트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1.96 배당. 가볼만 해요? 돌문? 최근에 볼프스도 최근 5경기에서 뭐야? 5경기 4무 1패죠. 4무 1패. 야, 어떻게 연속 지난 경기 우니온 상대로는 패배를 당했고. 자,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상위권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 리그 10위에요. 일단 요나스빈의 의존도가 너무나 크고 그다음에 베레스나 사르나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경기력도 그닥 좋지도 않고 별로 색깔이 없는 팀. 전형적인 중위권의 팀을 보여주고 있고 도르트문트는 지금 후반기 페이스가 어마무시하죠. 지난 경기도 홈에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10경기 4승 6무인데 지금 3위 슈투트가르트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2위까지 올라가서 우승을 하니마니 그랬던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도 3점 차이까지 좁혔어요. 좋죠. 얘네는 지금 필키루크나 말렌, 토톱이 지난 경기도 모두 득점포 기록했고 중원에서 사비처하고 브런트의 중원의 지원도 굉장히 좋은 팀이고 네이션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돌아온 크리스티안 할러도 오늘 경기에서 복귀를 하고 자, 최근 5경기 맞대결도 도르트문트가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1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4승승의 2경기는 6골이 난 경기도 2경기나 있어요. 이 경기는 일단 허리 싸움에서 엠레첸하고 사비처가 있는 허리 싸움에서 볼프스부르크가 버틸 수 없어요. 측면에 마르코 루이스하고 산초도 있고 산초는 도르트문트 하니까 참 괜찮더라.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고는 저는 도르트문트가 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어노바는 오바가 1.46 배당인데 볼프스부르크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자, 마인츠하고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는 넘어갈게요.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자, 호펜하임과 우니온 베를린의 대결. 자, 지난 경기 쾰른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지금 7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호펜하임. 최근 홈에서 쾰른, 하이덴하임, 나름슈타트한테도 무승부를 기록한 호펜하임.
홈에서도 10경기에서 2승밖에 없는 이런 호펜하임을 그렇게 썩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우니온 베를린도 마찬가지죠. 지난 경기 마인츠하고도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우니온 베를린이 최근 5경기에서 2골밖에 못 넣었어요. 공격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팀이고, 챔스 조별예선에서도 1승도 못 올리고 탈락을 했고, 지금 리그에서도 강등권을 달리고 있고, 최근 2경기 맞대결에서도 호펜하임이 모두 마인승을 기록할 정도로 우니온 베를린한테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우니온 베를린은 원정 11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전 이 경기는 호펜하임이 무승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상승에서 앞선 호펜하임이 저는 오늘은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자, 하이든하임과 레버쿠젠의 대결.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마인을 갈까요 말까요? 압도적인 1위, 17승 3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 많이 가요. 일단 뭐 레버쿠젠은 완벽한 팀이죠. 중원에 뭐 비르츠나 테나나 흘로젝도 있고, 자카가 있고, 보니페이스를 제외하고 풀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는 레버쿠젠이고, 레버쿠젠은 너무나 좋은 게 21경기에서 55득점이에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 21경기에서 14실점이에요. 최소 실점 팀이에요. 공수 밸런스가 가장 완벽한 팀이 레버쿠젠. 공격에서 이글레시아스나 비르츠도 있고, 측면에 스타나시치하고 그리말도도 있고. 근데 이게 마인을 가져가고 싶긴 한데, 하이덴하임이 얘네가 만만치가 않아. 특히 지금 최근 8경기에서 4승 3무인데 얘네는 딱 정해져 있죠. 수비적으로 딱 나서면서 역습이나 뭐 세트피스로 득점 내면서 또 라인 지키고 뭐 이런 팀. 얘네 홈구장에서 도르트문트도 0대0으로 비겼죠. 볼프스하고 1대1 비겼죠. 프라이브루크한테 3대1로 이겼죠. 다름한테 3대1로 이겼죠. 보움하고 0대0으로 비겼죠. 홈에서는 뭐 최근 5경기에서 한 번도 안 졌어. 왜 그러냐면 얘네 잔디가 그지 같아요. 슈투트가르트하고도 무승부 거뒀어요. 이게 좀 거시기해. 레버쿠젠 최근 뭐 4경기에서 마인 한 경기는 한 경기밖에 없고, 와, 그래서 이 경기는 마인이 조금 빡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만 그런가? 노잼님이 가래요. 가세요. 갑시다. 자, 다음 경기. 다름슈타트와 슈투트가르트의 대결. 리그 꼴찌의 다름슈타트. 지난 경기 글라드바흐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 개판인 팀이죠. 홈 11경기에서도 1승밖에 없는 다름이고, 후반기 휴식기 이후에 5경기 중에 4경기는 빵점 경기를 펼치고 있는 다름슈타트고, 21경기에서 49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수비라인 개판인 팀이고, 자, 슈투트가르트 엄청난 팀이죠. 최근 리그에서 라이프치히도 박살냈죠. 마인츠도 깼죠. 리그컵에서는 레버쿠젠한테 3대2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슈투트가르트인데, 네이션스리그에 기라시가 빠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다브가 최전방에 서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는데, 기라시도 오늘 뭐 서브로 나올지 선발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복귀를 하죠. 근데 일단 최근 6경기에서 3승 3패로 약간 뭐 주춤하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최근 10경기 중에 8경기가 오바가 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고, 뭐 중원에 스틸러나 밀러도 있고, 뭐 최근에 정우영도 복귀했고 기라시도 복귀한 이 슈투트가르트는 저는 이 경기는 안 갈 수가 없다. 승이냐 마인이냐 고민해야 될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마인이 배당이 2.12배당이라서 좀 욕심이 나긴 납니다. 그냥 슈투트가르트는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을 정도로 남자의 팀이에요. 박살을 내던가 뭐 떡실실을 당하던가. 자, 이 경기 슈투트 승.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승마의 노바. 자, 다음 경기. 자, 번리와 아스날의 대결. 아스날이 마인을 할 수 있냐 없냐만 고민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오바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승마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번리 지난 경기 리버풀한테 패배를 당하면서 19위를 달리고 있는 번리 올 시즌 홈 12경기에서 1승밖에 없는 번리. 자, 번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몇 년 동안에 항상 수비 극강의 팀이죠. 뭐 홈번리 얘기도 하고 뭐 언더 얘기도 하고 수비적으로 나서는 팀이었는데 번리 올 시즌의 번리는 번리가 아니에요. 올 시즌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60실점, 그 다음에 번리가 50실점으로 압도적인 최다 실점 2위 팀. 그냥 수비적으로 하지 팀 컬러를 괜히 바꿔가지고 연병을 떨다가 강등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자, 아스날 지난 경기 웨스트햄 원정에서 6대 0으로 승리를 거뒀다. 자, 이 경기는 아스날 마인을 갑시다. 아스날 마인을 가는데 미쳤어요. 지금 아스날이 잠깐 주춤했다가 휴식기 이후에 4연승인데 이 4연승 동안에 몇 골 넣었어요? 16골 넣었어요. 16골. 지난 경기만 6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에요. 막 요즘 뭐 3, 4골은 기본으로 넣고 있어요. 거기다 오늘 토미야스도 이제 국대에서 복귀를 했죠. 그 다음에 토마스 파티하고 비에이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중에 4일 뒤에 포르투와의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를 할 예정이고, 뭐 스미스로랑 제주스도 이제 조만간 복귀를 할 건데, 자, 이 경기는 일단 아스날이 주중에 포르투와의 경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득점을 기록을 하고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할지가 관건이다. 예. 저는 이 경기 아스날 마인 가볼만 하다. 번리 수비를 봤을 때. 자, 풀럼과 아스톤 빌라의 대결. 최근에 홈에서 잘 나가는 본머스를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둔 풀럼이죠. 히메네즈가 결장 중이긴 하지만 무니즈가 지난 경기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자, 아스톤 빌라 최근에 맹구한테 패배, 첼시한테 패배, 뉴캐슬한테 패배, 홈에서 이 강팀들한테 다 패배를 당하면서 빌라가 3위에서 5위까지 떨어졌죠. 빌라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뭘까요? 누가 없어서 그럴까요? 누가? 킥뷰 선물 드릴게요. 아무도 안 나오지? 응? 얘 왜 부상자 명단에 없지? 풀팀이요? 미드필더 걔 이름 뭐더라? 맞아요. 미드필더? 공수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선수. 근데 얘 왜 부상자 명단에 없지? 선발 라인에도 없고. 와킨스는 최전방이고. 디뉴. 일단 디뉴가 공수에서 굉장히 빌드업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근데 왜 부상자 명단에 없지? 하여튼 빌라가 최근에 주춤합니다. 예. 최근 6경기에서 1승이에요, 1승. 그리고 빌라는 홈에서 7승 1무 4패인데 원정에서 1승 4무 7패예요. 원정 12경기에서 1승밖에 없어. 그래서 이 경기 빌라를 못 가겠어요. 그다음에 풀럼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경기 공격력 정도는 충분히 빌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고 홈에서 풀럼 같은 경우에는 5승 1무 4패, 7승 1무 4패. 빌라가 원정에서 5승 3무 4패구나. 잘못 봤다. 그 다음에 얘네 맞대결 최근 2년 동안 맞대결을 봐서도 원정팀이 승리한 기록이 없고 빌라가 얘 최근에 좀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맨유한테도 2골 먹혔죠. 첼시한테도 3골 먹혔죠. 뉴캐슬한테 3골 먹혔죠. 이 하락세에 빌라는 못 가겠어요. 저는 이건 오바만 째려봅시다. 자, 뉴캐슬과 본머스의 대결. 이 경기도 아주 좋아 보이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경기 노팅엄 포레스트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둔 뉴캐슬 최근 7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화력이 어마무시하고 홈에서는 8승 1무 3패 평균 득점 2.4득점의 뉴캐슬이다. 이상은 또 안 나오지? 자, 본머스 최근에 중위권 팀 중에 좀 잘 나가는 팀 중에 하나죠. 하지만 최근 3경기 승리가 없긴 없는데 뉴캐슬의 특징은 뭘까요? 요즘 뉴캐슬은 어때요? 요즘 뉴캐슬 어떤 팀이에요? 작년에 뉴캐슬과 요즘 뉴캐슬의 차이점. 그죠? 오바죠. 오바가 뭐예요? 수비가 개판이 됐어요. 최근 10경기에서 몇 실점이에요? 25실점이에요. 골키퍼 니포프도 없어요. 불안해. 골문이 불안해요. 본머스는 또 오바의 화신이죠. 최근 10경기 중에 8경기가 오바를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본머스인데 전 이 경기는 지금 배당도 본머스 쪽으로 빠지고 있고 뉴캐슬의 승리보다는 이 경기는 안전빵으로 오바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44 배당이긴 하지만 약간 거시기한 느낌이 있다. 그래도 승리를 거둘 팀은 뉴캐슬이 더 유력하다고 보여진다. 자, 노팅엄 포레스트와 웨스트햄의 대결.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지난 경기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2로 아쉽게 패배를 당한 노팅엄. 웨스트햄. 지난 경기 홈에서 아스날 상대로 6대0으로 개발린 웨스트햄. 이 경기는 어디가 좋아요? 뭐야? 웨스트햄이 역배예요. 역배야. 웨스트햄이 왜 좋지 않냐면 파케타가 지금 부상이 돼서 파케타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예요. 웨스트햄에서는 파케타가 없으면 빌드업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롱볼로만 그냥 주구장창 때려 넣는 거야. 그래 골을 못 넣지. 그 다음에 안토니오라도 있으면 좀 제공권 장악도 할 수 있는데 안토니오도 없어. 근데 오늘 이 노팅엄 포레스트가 공중볼 따내는 수치가 리그 3위에요. 그게 웨스트햄이 오늘 조금 고전할 상황이야. 웨스트햄은 최근 맨유한테도 3골 먹히고 아스날한테도 6골 먹히면서 2경기에서 9골 먹혔어. 그러면서 웨스트햄 지금 8경기, 최근 8경기에서 1승도 못 거두고 있어요. 이 경기는 네임밸류만 보고 웨스트햄을 훅 찍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자, 토트넘 하스퍼와 울버햄턴의 대결, 손흥민과 황희찬의 대결. 자, 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일단 오늘 토트넘에는 부상을 당했죠. 우도지하고 페드로 포로가 부상을 당했어요. 자, 리그 4위입니다. 최근에 상승세로 리그 4위.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3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그 신기록을 세우고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스날이 55경기 연속 득점 기록했는데 그 경기에 이어서 지금 토트넘이 2위를 달리고 있는 3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 자, 울버햄턴 같은 경우에 지난 경기 브랜트포트한테 2대0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때 쿠냐가 뭐 햄스트링으로 결장을 했죠. 쿠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쿠냐가 못 나왔어. 못 나와. 오늘도 못 나와. 물론 네토하고 아스라비하고 황희찬이 전방을 이끌긴 하겠지만 이 경기는 토트넘 쪽으로 봐야죠. 왜냐면 지금 홈에서 5연승 달리고 있고 근데 물론 울버햄튼도 최근 원정 5경기 무패행진 중이긴 해요. 원정 3연승에 도전하는 울버긴 한데 얘네는 일단 울버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 기록할 정도로 수비 라인이 불안한 부분도 있고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오늘 뭐 히살리송이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 좋긴 하지만 울버가 이 수비 라인이 느려서 흥민이하고 같이 달릴 수 있는 선수 브레넌 존슨이나 그 티모 베르너를 선발로 히살리송 대신에 선발로 내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뭐 그래도 히살리송을 선발로 내겠죠. 그래도 충분히 히살리송이 후반에 뭐 빠진 다음에 티모 베르나하고 브레넌 존슨을 투입하면서 기동력으로 달리면 토트넘이 충분히 울버의 수비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불안한 거는 토트넘의 수비가 너무나 좋지 않죠. 지금 계속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은 있긴 있지만
그래서 기준점이 3.5가 주어졌는데 이 경기는 그래도 언더는 가기 힘든 경기. 예, 토트넘의 승리와 오버. 아, 배고파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나? 아, 배고파. 자,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로 할게요, 이 경기는. 자, 맨시티와 첼시의 대결. 마지막 프리미어 리그 경기. 일단 맨시티는 잭그릴리시가 지난 경기 부상당했죠? 그 다음에 첼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은쿤쿠가 선발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첼시가 나쁘진 않은데 이 경기는 그때 맨시티가 제가 얘기했죠. 맨시티는 로드리와 데브라이너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홀란드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야, 얘네 라인업 보세요. 홀란드의 알바레즈의 필포든의 데브라이너의 도쿠의 로드리까지. 첼시는 은쿤쿠의 코너 갤러거 이 둘은 괜찮아. 콜 팔머하고 니콜라스 잭슨이 2선, 카이세드하고 엔조가 3선. 멤마 가야죠, 멤마. 네, 멤마 가야죠. 여전히 첼시는 결장자들도 많고 부상자들도 너무나 많고. 아, 맨시티 오늘 경기 일단 승리하면은 뭐 아스날도 이기긴 하겠지만 맨시티는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이기 때문에 한 경기라도 무승부가 되면은 그냥 우승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경기 맞대결은 4대4였는데 그 경기는 스탠포드 브리지였죠. 예, 맨시티는 홈에서 첼시 상대로 지지 않습니다. 맨시티는 지금 최근 12연승 기록하고 있죠. 공식 경기 12연승 기록하고 있고 리그에서도 7연승 기록하고 있고. 첼시가 최근에 뭐 2연승 달리긴 했는데 이 원정에서 3골 넣어갖고 2연승을 달렸다고. 와, 첼시가 살아났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상대가 누구였어요? 최근에 개똥같이 떨어지고 있는 에스턴 빌라였고 지금 수비수 다 빠진 크리스탈 팰리스였어요. 첼시가 살았다는 생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오늘 은쿤쿠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풀어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상대는 맨시티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경기들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제 주력들을 보면은 자료에 있는 주력들을 보면은 지금 프리뷰했던 내용들의 경기들이에요 다. 프리뷰 안 한 경기들은 주력감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경기가 한 두세 경기밖에 없어.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